않겠어요? 네. 네. 아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은 댓글창에도 여러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께서도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 상황을 잘 돌파해서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은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요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첫 일성이 뭐냐면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명태균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헌법재판소도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수사 적절했나 의문을 표했고 이게 좀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건희라는 키워드로 해석을 해보자면 과연 이창수 지검장은 이 수사를 어떻게 할까요? 명품백처럼 처리할까요? 아니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요? 아니 명품백 사건은 피의자가 한 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피의자에 대해서 단죄를 하느냐 마느냐의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던 건데 당연히 단죄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던 거고. 네. 명태균 사건의 특징은 관련자가 많아요. 일단 가장 핵심 피의자는 김건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쑥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전면에 지금 나서고 있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선택지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 성과를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부에 대한 수사 성과를 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네, 이를테면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제거하는 게 오히려 더 자기들에게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가 딱 한 사람에 대한 기소 불기소가 아니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선택지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성과를 뭐라도 내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면 사실 명태균 게이트라는 거는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가 첫 번째 타겟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는커녕 아예 타겟으로 등장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창수 검사장이 하는 수사는 성과는 내되 그게 다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누군가는 이른바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는 수사죠. 네, 오늘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네. 네. 근데 명태균 특검법? 예, 방통위법은 안 했더라고. 그래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나? 어려운 게 아니라 퍼펙트해서? 아니 퍼펙트가 아니라 너무 상식적이에요. 네. 절대 3인 이상 돼야 된다. 5분의 3. 방통위원 국회가 추천하면 30일 이내 임명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했더라고. 그거는 반헌법적이지 않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마지막에. 이 특검법은 거부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명태균 특검법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갈 게 뻔하고 이거는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특검하게 된다. 네, 김건희 특검 하게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기회는 또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네. 지금 어제 4건의 탄핵 심판이 기각돼서 뭐 걱정하십니다만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헌재. 이진숙은 그냥 보세요. 이진숙은 4대 4였다고. 나머지 다 8대 0인데. 네. 그러니까 이진숙이 얼마나 쟁점이 큰 쟁점인지 알 수 있고요. 그때도 헌재가 헌법 질서를 소화하기 위한 탄핵 의결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했어요. 국회의 탄핵권 남발이 아니다. 네. 이번에도 그걸 분명히 했어요. 국회의 탄핵 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최상목 탄핵이나 초기에 논의할 때 그리고 심우정 탄핵 때 탄핵을 남발하면 보수 언론이 또 탄핵 이렇게 쓸 것이다. 이런 반론들이 내부에 있었는데 저는 되게 웃긴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헌재는 지금 논의는 전부 헌재 인용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의하잖아요. 헌재는 국회가 탄핵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그건 헌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다 기각되니까 윤석열도 기각된다 이런 단순 논리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했어요. 네. 헌재가 헌재의 할 일을 잘해서 기각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비상계엄의 명분이 됩니까? 이게 거꾸로예요. 거꾸로. 예. 예. 자, 어쨌든 8번째 거부권 행사를 최상목 대행도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대행도 거부권 행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분도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두 가지 심리라니까 의원님이 얘기한 그런 막장 시나리오가 있다면 지들끼리 시나리오. 마지막 저는 그건 마지막 이상한 예. 결사가 있다면 예. 그거에 기대고 있는 거고 예. 다른 나라는 이판 사판이죠. 이판사판.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거의 심리적으로는 청명해 주구나 한식해 주구나 뭐. 죽는 건 마찬가지다.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내친 걸음이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법무부가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보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법무부에서. 근데 참 그렇습니다. 내란 예. 특검 같은 경우도요. 예. 완벽하다 그랬어 그 내용이 우리 당내 법률가들이 그래야 그때 잠깐 논란이 붙었어요.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 하나 안 하냐.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도 요거 고쳐주면 거부권 행사 안 하게 하겠다. 우리 건의 안 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들 같은 일부가 절대로 행사한다. 그랬더니 비웃었어요 내부에서 저를.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게 의미가 없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완벽한 법이면 반헌법적 요소가 법무부 차관 보기에 1도 없으면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같아요? 네. 국힘 편이고 윤석열 편이고 그래서 거부권 행사는 필연이에요. 명태균 특검하면 김건희가 금방 죽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할 것이다. 당연히 안 거부권 한다. 행사 한다. 참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이미 탄핵을 해도 몇 번 당했어야 될 그러니까. 사람이 대행이라고 외신에 대고 대통령 뭐 생각 있냐.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 이따위 말이나 하고 저도 분통이 터집니다. 사실은. 네, 오늘은 분통의 날인 것 같습니다. 요새 컨디션 너무 안 컨디션이 좋아요. 다들 계속. 너무 안 좋으. 전 국민이 저희는 막 걷잖아요. 그러니까. 9km를 연 이틀 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걸음이 빨라가지고 힘들어. 많이 나요. 혼난다고. 네, 막 가다 너무 보니까. 빨리 가니까 천천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진짜 돼야 되는데. 예.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